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인터넷 정비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가정집에 들어가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예상치도 못한 일이 많이 생기고 고객의 말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일을 하는 바람에 아줌마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취미가 운동인지라 몸이 좋아서 그런지 은근슬쩍 아줌마들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면서 우연을 가장해서 터치도 많이 하곤 하십니다.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다 알면서도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일은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봄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저는 평소에 비를 참 좋아하지만 일하는 날엔 아닙니다. 비가 오면 여기저기 고장 신고가 많이 뜨기 때문에 출동이 잦아서 숨 돌릴 새 없이 많이 바쁘거든요. 그날도 밤새 내린 비로 고장 접수가 잔뜩 쌓여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주택가에서 인터넷과 TV가 다 안 된다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집안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체크를 하다가 전봇대도 체크하고 통신선도 체크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타 업체에서 우리 선을 자르고 튼 것 같더라고요.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 투덜대며 끊어진 선을 복구했습니다. 밖에서 하는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집주인인 30대 후반의 여주인이 고생했다면서 시원한 주스를 한 잔 내어주시더라고요. 기사님,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안 그래도 목이 바싹바싹 마르던 참인데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갈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시원하게 마시고 화장실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자꾸 나른하고 졸린 게 집중이 되질 않더라고요. 전날 밤에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피곤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고객님 집 아닌데 민폐를 끼칠 수도 없고 간신히 졸음을 참으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졸았던 것 같은데, 집주인 여자가 저를 안쓰러운 듯이 바라보더니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작은 방의 침대에서 잠깐 눈 좀 붙이세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점점 더 늘어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날 마신 술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침부터 바쁘게 일을 해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괜찮다고는 했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염치 없이 작은 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잠깐 눈만 붙인다는 게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잠을 잤는지도 모르고 졸다가 갑자기 제 얼굴 근처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여주인이 바로 제 옆에 누워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정말 크게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안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사실 여자가 꽤나 젊고 예쁘기도 해서 아까부터 흑심을 품어온 것도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나를 이해해줘요. 그녀는 마치 몇 년 동안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것처럼 저한테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만족할 때까지 얼마든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도 어느 정도 하다 말고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5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자고 있는 저를 보고는 도저히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울지 말라며 안아주었고 한참 동안 제 품에서 울다가 간신히 진정시키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제 명함을 한 장 주고 나왔어요. 인터넷이건 뭐건 혼자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때마다 전화하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밝게 웃더라고요. 사실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뭐라고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일이 끝나고 퇴근하는 대로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제 앞에는 평범한 가정집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같이 저녁을 먹어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제가 마치 그녀의 남편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고 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리자니 그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녀도 제 옆에 기대 앉아서 한참을 같이 TV를 봤습니다. 뭔가 제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만 같았고 그녀가 제게 의지하고 기대는 그 상황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한참을 멍하니 둘이서 어색하게 TV만 보고 있는데 그녀가 문득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그녀의 제안을 저는 받아들였고
그 뒤로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에게 그날 주스에 뭐라도 넣은 거 아니냐고 물어봤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날따라 엄청나게 피곤해서 정신을 잃었던 걸까요? 어찌됐건 지금의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녀를 만나면서 저도 조금씩 성격이 차분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저도 작년부터 하던 장사를 때려치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편하더라고요. 장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알바들 주고 나면 저는 100만 원 가져가기 힘들었는데 배달을 하고 난 뒤로는 열심히 했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은 거뜬하게 집에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말리던 아내도 몇 달째 돈을 그렇게 가져다 주니까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장사할 때부터 종종 직접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도 아끼고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을 하러 다녔어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 헬멧은 기본이고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까지 완전 풀로 장착하고 다니고 있어요. 배달을 하며 운전도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안 온다고 항의하거나 배달일 외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해드릴 이야기처럼 살다 보면 잘 만나기 힘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제정신이 아닌 여자 이야기입니다. 배달을 하기엔 한참 피크타임이었던 금요일 오후 10시쯤이었어요. 오후 내내 열심히 배달을 하다가 잠깐 숨도 돌릴 겸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다 마시면서 쉬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 콜이 뜨더라고요. 바로 이 근처 번화가 숙박업소였고 그 시간대쯤에 많은 배달기사가 퇴근하는 시간이라서 저도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콜을 잡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잡았어요. 오늘 배달은 이걸 마지막으로 끝내고 나도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면서 배달 주문이 들어온 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퇴근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오토바이 속도도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안전하게 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꼭 퇴근 전 배달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시키는 배달은
보통 남자들이 가운 걸치고 나오거나 속옷 한 장만 덜렁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본인이 자신이 있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별로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 본인 물건 다 드러나 보이게 덜렁대며 걸어오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처음 배달 다닐 때야 깜짝깜짝 놀랐지만 이젠 이런 일에도 익숙해져서 더럽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방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영수증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미안하다고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자를 내보낼 줄 알고 약간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문 손잡이를 확 당겨버렸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방 안쪽 문고리를 잡고 있던 여자가 휙 딸려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다 나왔는지는 몰라도 머리카락부터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다른 걸 입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가운 한 장 입고 나왔더라고요. 여자는 나름 날씬하고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쁘장했고 머리는 염색머리였어요. 옷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가운 밖으로 느껴지는 볼륨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남자 신발이 보이는데 어째서 여자가 나왔나 싶었습니다. 결제를 하기 위해서 카드기를 꺼냈는데 여자가 팔을 들어 카드를 내밀었고 그 순간 제대로 묶어두지 않았던 가운이 열려서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였어요. 순간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계산하는데 남자의 본능이 저도 모르게 제 눈을 그 여자에게로 향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제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참았지만 결국 제 본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열린 가운 사이를 슬쩍 봤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다는 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자에게로 눈길을 돌린 그 찰나에 여자와 눈이 마주쳤었어요. 여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씩 웃었고 저는 뭘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인생 끝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수증이랑 카드를 돌려주고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여자가 제 손에서 카드를 받으며 아주 작게 속삭이면서 잘 봤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더라고요. 너무 뜬금없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할 말이 없어서 네?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다 보지 않았냐고 설마 다 못 본 거냐고 하면서 제 어깨를 슬쩍 만지더라고요. 진짜 봤다고 하면 경찰이라도 부르는 건지 이걸 봤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앞에서 다 보여주는데 그걸 안 봤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며 고개를 꾸벅 숙여 사과했다니 그녀는 아까처럼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음식 잘 먹겠다고 하면서 수고하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아직도 그날의 그녀가
제게 보낸 미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뻘뻘 흘렸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아가씨가 신고라도 했다가는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재수 옹붙었다는 생각에 그날은 정말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배달 일을 오래 하긴 했지만 이런 또라이 같고 대범한 여자는 제 인생에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자기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도 처음이었고요. 너무 황당한 사람이라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뒤늦게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며칠 동안은 출근도 안 하고 몸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그냥 진짜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던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살면서 별별 일이 다 했지만 그날의 또라이 같은 사람은 다신 만나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예쁘긴 예쁘던데 같이 있던 남자가 살짝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근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녀입니다. 샵을 운영한 지는 7년이 되어가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서비스도 좋아서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홍보를 잘 해주시는 덕분에 가게는 예약이 일주일 정도는 늘 꽉 차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도 늘어난 만큼 저 혼자 하기는 버거워서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최근에 남성분들께서도 왁싱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명은 남자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남성 고객님들께서도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이 편하게 오셨으면 해서요. 남자 직원을 고용한 뒤로는 남성 고객님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직원 말로는 오시는 남성 고객님들마다 남자가 왁싱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이곳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 후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고요. 남자 직원을 뽑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객님들 예약 문의를 받으며 샵에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 예정이었던 남자 직원이 가벼운 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되어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 걱정 말라며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라 아마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자 직원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샵 문이 열리고 남성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오늘 그 남자 직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예약하신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부랴부랴 고객님께 예약하신 남자 직원이 사고로 인해 일을 못 나오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자기는 괜찮으니 그 남자 직원의 무탈을 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그 남자 직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대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시더라고요. 저도 예약이 없던 터라 제가 그 남자 고객님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성 고객의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준비가 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시덥지 않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왁싱을 진행했어요. 신음소리 한번 크게 안 내시고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곳이 고개를 들더군요. 왁싱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미 경험했던지라 또 그러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민망해하면 고객님들께서 더 민망해 하시니까 더더욱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싶었지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었나 봐요. 고객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는 바람에 허겁지겁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방을 나오고 데스크에서 고객님을 기다리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천천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왁싱을 끝내고 남자 고객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나가셨어요. 그 후 남자 직원도 건강하게 돌아오고 모든 게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해야 하는 직원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을 일찍 들여보내고 제가 대신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마감 시간대에 예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문을 일찍 닫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샵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니 그때 그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얇은 흰 티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어깨가 이렇게 넓었었나 싶을 정도로 몸이 좋은 게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꽤나 귀여웠어요.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스케줄이 확실하지 않아서 예약을 못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침 열려있길래 들어왔다면서 혹시 예약을 하지 않고도 왁싱이 가능한지 여쭈시더라고요. 샵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도 넉넉히 남았고 있던 예약도 취소가 되었던지라 고객님께서는 운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고객님을 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제 취향인 것도 있고 이미 한번 본 적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 후로는 갑자기 일식이 되더라고요. 긴장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왁싱을 하는데 역시나 그놈이 또 슬슬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자 고객님께서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대답이 만족스러워서 웃는데 사실 방금 소개팅을 하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아프게 하자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말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소개팅녀가 꽤 마음에 들었다며 잘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놀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작업하느냐 묻고 있던 머리를 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객님 위로 올라갔어요. 고객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아무도 없는 샵에서 단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별말 없이 떠났어요. 저는 고객님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그 마감 시간대에 그가 또 나타났어요. 저는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고는 있던 직원을 그냥 퇴근시켜버렸어요. 그는 직원이 나가자마자 달려들더군요. 이번엔 그냥
데스크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주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항상 제가 마감을 하며 그를 위해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 지 3달이 채 안 되었을 때부터 그가 연락도 하지 않고 안 나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벌써 지겨워졌나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원들 커피를 사느냐 좀 늦어서 서둘러 가고